안녕하세요. 캐릭터 리뷰 채널 리플입니다. 곧 개봉 예정인 마블 코믹스 캡틴 마블 리뷰 영상을 만들면 꽤 높은 조회수를 보여줄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구세주와 같은 소재인 드래곤볼 캐릭터를 다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야무치 영상은 야무치가 야무치 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급부상해줘서 고마울 따름이네요. 오늘 준비한 드래곤볼 캐릭터는 셀, 마인부, 부르리만큼이나 빌런 중에서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캐릭터로 인기에 힘입어 최근 황금빛 도색을 하며 재등장한 캐릭터입니다. 約束でしたよね。地獄以上の恐怖を見せてあげるって。ちょっと本気でスピードを上げたらついてこれないようだね。それでもスーパーサイヤ人なのかな。 네, 오늘 캐릭터 리뷰의 주인공은 드래곤볼 최고 인싸 빌런 중 하나인 프리저입니다. 프리저는 손오공의 최대 주적으로 뽑히는 빌런이자 손오공의 초사이언화를 도운 등 셀과 마찬가지로 드래곤볼의 인기를 한껏 끌어올려준 드래곤볼 악역 캐릭터죠. 그럼 프리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형태 변화와 기술 등 몇 가지 여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족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피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메크 성인이고 프리저의 종족은 체인질링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이며 보통 프리저 종족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프리저 종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사 등장 캐릭터 중 가장 인지도가 높고 알려진 캐릭터가 프리저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프리저 종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형태 변화를 통한 전투력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개 염동력과 같은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뉴 특전대의 굴드 또한 초능력 사용이 가능하지만 프리저 종족의 경우 굴드에 비해 상이우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손오공과의 전투에서 나메크성 폭파 이후 본인은 살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프리저 종족은 사이어인과는 다르게 우주에서 호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저의 종족과 종족 특성을 알아보았으니 제1형태부터 골든 프리저까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형태는 프리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최종 형태의 모습이 아닌 평상시에는 제1형태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이 코믹스 설정의 한 부분이었죠. 해당 형태에서는 부하들과 동일한 전투 슈트와 스커트를 착용한 채로 보통 직접 전투에 임하기보다 부하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최상위에서 컨트롤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는 경어와 경칭을 잊지 않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나온 별칭 중 하나가 바로 푸사장입니다. 제1형태에서의 가장 유명한 대사는 私の戦闘力は53万です。ですが、もちろんフルパワーであなたと戦う気はありませんからご心配なく。 이 대사를 한 직후 나메크 성인 네일을 제압하고 돌이 되어버린 드래곤볼을 보고 분노하며 베지터와 대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베지터는 자본과의 대결 이후 한번 부활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프리저가 알고 있던 전투력보다 다소 강해진 상태였죠. 그래서인지 프리저는 베지터의 도발에 순순히 응하며 제2형태로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리저 형태로 외형은 콜드 대왕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이며 보시는 것처럼 외형이나 골격 자체도 기존에 왜소했던 체구에서 거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제2형태의 프리저는 외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사적인 모습을 버리고 슬슬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투 또한 거친 말투를 쓰며 전투력은 약 100만 이상으로 기존 제1형태에 비해 약 2배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제2형태 변화 이후 베지터는 프리저의 강해진 모습을 보고 기세에 눌려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되죠. 제1형태의 전투는 네일과 베지터였다면 제2형태의 전투는 네일을 흡수한 피콜로와의 대결이었습니다. 피콜로가 마지막으로 전투적인 측면에서 빛을 본 에피소드이며 피콜로의 전투력은 약 140만으로 제2형태의 프리저를 조금 앞서는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피콜로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평소에 하고 있던 망토와 두건을 벗어던지며 스트레칭을 하는 장면인 것 같네요. 하지만 프리저는 제2형태가 끝이 아니었기에 절망을 보여주겠다며 이제 기괴스러운 제3형태로 형태 변화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드래곤볼 캐릭터가 그렇듯 사이어인을 제외하면 형태 변화 중 하나는 못생기거나 기괴스러운 외형을 가진 캐릭터가 대부분입니다. 역시나 그렇듯 프리저 또한 제3형태에서는 2차전을 시작해보자며 기괴한 형태로 변하게 되죠. 사실상 코믹스 기준으로는 이 형태부터 전투력에 대해서는 딱히 의미는 없지만 대전직 기준으로는 약 210만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후 조금 밀리는 감이 있던 피콜로를 속도로도 그리고 파워로도 압도하며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과정 중 소노반의 잠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공격을 허용하고 Z 기준 마지막 형태인 최종 형태로 변신합니다. 최종 형태의 프리저는 위에 언급했던 제1형태부터 제3형태까지에 비해 독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이자 셀과 마찬가지로 가장 인기가 많은 형태의 프리저입니다. 그런데 되짚어보면 전투력을 억누르기 위해 제1형태를 유지한다는 코믹스 설정은 온데간데 없이 해당 에피소드 이후 항상 최종 형태를 유지하는 프리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부터 손오공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는데 손오공의 초사이어인 변신을 돕기 위한 바라지로 쓰이는 희생양은 덴데와 베지터를 시작으로 크리링이 프리저의 염동력에 의해 공중분해되며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초사이언으로 변신한 오공과의 전투 중 우락부락한 최종 형태의 풀파워 모습도 보여주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던진 데스소서에 의해 댕강되어 버립니다. 최종 형태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후 걸레가 된 모습을 하고 나타난 메카 프리저로 넘어가보죠. 메카 프리저는 사실 위에서 언급한 형태 변화의 일종은 아닙니다. 단순히 본인의 몸을 기계로 개조하여 연명했던 형태였을 뿐이죠. 본인의 몸을 기계로 개조한 후 손오공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부친인 콜드 대왕과 함께 지구로 오지만 최종 형태 때보다 전투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마치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톤에 당한 것처럼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되어 사라지죠. 사실 기본 정사에서 나오는 프리저의 등장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만 일본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프리저의 인기가 높았던 탓인지 극장판 부활의 F에서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네, 사실 왜 골든 프리저가 나오게 되었는지 더 멋진 새로운 빌런이 등장하면 안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드래곤볼 기존 팬 입장에서 조금은 아쉽고 위화합니다. 어찌됐든 극장판에서 이전 프리저의 부하였던 소르베가 드래곤볼을 이용해 프리저를 부활시켰고 수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전투 천재이자 탁월한 전투 종족인 프리저가 짧은 수련을 통해 기존과는 넘사벽으로 강해졌어요라는 설정으로 수련을 한 후 신의 영역에 근접한 골든 프리저로 각성하게 됩니다. 극장판이나 슈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 골든 프리저는 초사이어인 갓도 아닌 초사이어인 블루 상태의 50만큼 강해지죠. 드래곤볼의 팬 입장으로서는 과연 프리저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다음 프리저의 변신 단계는 무엇일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네요. 다음은 프리저가 사용하는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저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데스빔입니다. 마치 천진반과 차오즈가 사용하는 도돈파와 비슷해 보이는 이 기술은 사실 색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기술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기술이죠. 다만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 기술이며 주로 프리저가 상대를 관통시킬 때 쓰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데스수서입니다. 데스빔이 도돈파라면 이 기술은 크리링이 사용한 기원창과 야무치의 조기탄을 합쳐놓은 기술입니다. 기원창과 차이점이 있다면 조기탄처럼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손오공을 요절렬하다 오히려 본인이 맞고 두동강인한 기술이기도 하죠. 세 번째 기술은 데스볼과 슈퍼노바입니다. 데스빔과 데스수서와 달리 프리저의 기술 중 가장 묵직함을 보여주는 기술로 프리저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인지 주로 별을 날려버린다거나 상대방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연출이 조금 다른 슈퍼노바도 데스볼과 거의 같은 기술이며 행성 베지터를 폭파할 때 그리고 미래 트랭크스에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저에 대한 여담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저에 대한 여담 첫 번째는 그의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저는 냉동고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 때문인지 토리야마는 프리저의 부하들의 이름을 냉동고에 들어가는 각종 음식 재료를 모티브로 해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봉은 자몽, 지스는 치즈, 기뉴는 우유, 리쿰은 크림, 바타는 버터, 불두는 요구르트, 마지막으로 도도리아는 두리안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나열 순서는 제가 좋아하는 빌런 순서로 나열해봤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인기가 많은 탓인지 프리저는 키린사의 음료수 광고 모델로도 발탁된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초사이어인 외 기타 캐릭터는 모두 종합 과자 선물 세트처럼 함께 나왔지만 프리저만은 부하들을 데리고 메인으로 등장하며 차별점을 보여줍니다. 해당 광고는 프리저의 기술과 변신 모두를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점이 인상 깊은 것 같네요. 세 번째 아담은 일본에서 프리저의 인기가 다른 국가보다 유난히 많은 편인데 프리저를 소재로 한 노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밴드는 1988년 결성된 일본 락밴드로 맥시멈 더 호르몬이라는 그룹이죠. 노래 이름은 F란 곡으로 토리야마가 이 곡을 듣고 프리저의 부활을 결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해당 노래는 극장판 본편과 예고편에도 삽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듯 하네요. 누가 셀은 안 만드나? 헛소리 하지마 임마. 네 번째 아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 중 하나인 베이가이 스킨 중 끝판왕 베이가이 대사로 戦闘力4万2000まで上がりましたよ 패러디 대사인 오, 내 전투력이 점점 올라가는군요. 한 9천 이상. 이라며 프리저의 대사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캐릭터는 옆 동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1, 2단의 대사를 따라하기도 했죠. 오래전에 나온 스킨이긴 하지만 블리자드가 망할 것을 예상했는지 이 정도면 거의 희롱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오늘은 드래곤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빌런 중 하나인 프리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리저 영상을 만들면서 확실히 드래곤볼이라는 세계관에서 의미도 있고 빌런으로서 매력적인 캐릭터이자 중요한 캐릭터임에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슈퍼에서 지렌과의 전투 중 왜 베지터가 있어야 할 자리를 프리저가 차지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군과 프리저의 지렌 협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저처럼 많은 분들이 위하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남긴 해도 대부분 드래곤볼 슈퍼 마지막 전투 장면은 여러 면에서 볼 때 레전드였다라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플레이 리플이었습니다.